오늘 이 존경하는 황종 위원장님의 아까 모두의 말씀에서 그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에 50% 이상씩을 이렇게 그 예산을 만들어서 그 이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국회에 있는 제가 오랜 경험을 가진 디자이너로서 그 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훌륭한 디자인은 그렇게 해서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은 대단히 창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디자인의 시작은 대상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허공에 있는 그냥 이런저런 요소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출발한 그 요소들이 이 전문 용어로 데포럼이라고 합니다. 확대해서 키워 놓는 것이 이 사람을 움직이고 설득하고 그리고 매출을 올리는데 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공을 했던 것은 디자인과 브랜드입니다. 이 본질에서 출발해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 74년 만에 그 예전에 만들어진 1924년에 만들어진 브랜드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그 본질에서 출발해서 다시 리뉴얼을 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던 1998년도에 제가 개발했던 그 참이슬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맨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브랜드 속에서 그 본질의 가치를 찾아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제가 농해수위 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아름다운 경관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광의 자원으로 그리고 지방의 경제를 위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서울 한복판의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농해수위를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국감에서 제가 계속 이 농업과 그리고 이 해양 관련되는 그 항만 재생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수협에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돈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옆에 계신 송금지 의원님이 저한테 법적 자문을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이 장관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처음에 피하다가 나중에 그냥 이름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냥 순식간으로. 그게 제로페이입니다. 이제 여기저기 업체에다 주다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제로페이로 하세요. 이제 뭐 수수료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자진해서 나와서 농해수위 와서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활용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헌신적으로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헬스 저는 이 어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어가의 가구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해주십시오. 왜 어민이 줄어들고 어촌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소득입니다. 관광도 안 돼, 소득이 안 돼야 사람이 말로 소득이 안 되니까 이제 젊은 사람하니까 어가가 좀 줄어지는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의 가장 큰 힘은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때로는 마케팅을 위해서 주머니를 열게 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일이 있고 그리고 매출을 올리는 일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홍보랑 마케팅을 그냥 맨 땅에서 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서 출발해서 본질적 가치를 키워서 그것을 사람을 움직여서 그것을 수익으로 창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수협 관련되는 일들, 수납 관련되는 일들을 참 우연한 기회에 최근에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이 바닷가 마을을 좀 다녀봤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어촌을 살리고 어민들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대상을 잘 정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그 어가와 어선과 그 어구들을 파는 곳이나 그리고 이 작은 어촌들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치들을 지금 밀어내고 있어요. 이번에 그 어촌 뉴딜 보셨죠?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떤 계획으로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헬스브랑도 같이 볼 거고요. 여러분들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한 도시마다, 한 어촌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자체가 혹시나 여선들이나 그리고 어부들이나 이 어촌을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가치를 살리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부실한 실적의 사업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수많은 횟집 사이에다 이런 거 만들어서 이름만 갖고 해놓는다고 될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안 되는 건 사실이죠. 없어지고요. 1928년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이 부두입니다. 이게 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는 굉장한 이 물동량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 오른쪽에 지금 표시한 것이 여기가 이 창고입니다. 이 창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생겼다가 없어진 공판장, 지금 위판장이라고 하는 이 시설들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앞부분이 열려 있고 이 길게 배가 닿아서 여기서 뭔가 이 뭐 생선이나 다른 화물들을 내리고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폭격을 맞아서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가운데가 잘라졌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그 당시에 미국과 이 네덜란드 왔다 갔던 그 크루즈의 회사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동네의 핵심이 되었고, 이쪽에 배가 있는 이 왼쪽은 그야말로 건축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현대 건축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뉴욕 호텔이나 이 공판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동네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닉스 푸드 팩토리,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에 폭격 맞은 오른쪽 부분 지금 상태입니다. 폭격 맞은 채를 그냥 둬서 길이 났고 이 왼쪽으로 창고가 갈라져 있는데 그 우측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웬만한 위판장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페닉스 이 푸드 팩토리라고 만들어진 게 여기 두 번째가 살아있고 1번이 먼저 개발이 됐는데 그 개발도 창고 위에 아파트를 짓고 오피스를 지어서 개발이 됐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페닉스 푸드 팩토리 이 2가 이 앞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여기서 들고 나온 맥주와 와인과 그 점심 식사 샌드위치를 들고 이 동네에서 이렇게 쉬고 놀고 있는 겁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 안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면요. 동네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촌에 있는 그 횟집들이 맷집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 그 가게들이 모여서 여기다가 이 창고를 비워놓지 말고 우리가 쓰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도 정말 안 들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푸드 팩토리를 만들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이 로테르담의 바닷가가 살아났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다시 또 무슨 개발업자가 들어오면서 어느 나라나 다 그렇듯이 이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수제 맥주 그리고 치즈가게, 빵가게가 중심을 잡고 이 사람들하고 대적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쭉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수제 맥주집, 30가지의 수제 맥주를 만드는 동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 이런 식으로 치즈 이런 것들을 파는 곳입니다. 감자튀김도 있고요. 쭉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요. 이게 옛날에 페닉스 창고입니다.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너무 흔하게 우리가 수협의 위판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예. 이거를 헐지 않고 바닷가에 있는 그 메리트를 그냥 써서 이렇게 지금 그런 엄청난 핫 플레이스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겼던 거 너무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설립 전에 이 모습.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페닉스 2가 지금 있는 거고, 페닉스 1이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창고 위에 이렇게 오피스와 이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합니다. 밑에 거는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를 없애면 로테르담에 관광객이 줍니다.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을 이제
여러 군 이게 지금 왼쪽에 이제 이걸 올리고 있는 중에 여기 다리 에라스무스 다리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위에다가 공판장에다가. 그러고 나서 여기 레펜이라는 데인데 이것도 덴마크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 18개국의 음식이 들어와서 유기농만 갖고 누가 우리나라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 이제 하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요. 이것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목포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해양에 관련돼서 모든 관심은 목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억울한 지금 일에 있지만 사실은 이 목포는 중요한 게 항구입니다. 이 항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서 여기에서 그 어민들로부터 많은 제가 어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수협 공판장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거 계십니까? 아직은 이게 위판장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얼마 있으면 이제 신항으로 가면서 다 밀어버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얼마가 되는 겁니까? 가격도. 그리고 이게 수협에서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를 지켜주시면 제가 제 모든 그야말로 경험과 그리고 모든 그 제 지식을 동원을 해서 제가 여기를 살려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협은 살아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페릭스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이거 보세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멋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3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젠트리피케이션도 걱정 없이 이건 수협의 건물이라는 거죠. 그대로 지켜주시고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때 절대 헐지 마시고 위에다가 한 2층 정도 해서 오피스들 오셔도 되고요. 이 앞에는 그야말로 폴딩 도어 정도만 하면 앞에 다 창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3분 지났나요? 3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여기에 예. 대해서는 또 예. 많은 예. 말씀을 드릴 게 있지만 예. 제가 중심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알겠습니다. 목포의 예. 이 수협 재판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저는 우리나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자존감을 갖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디자인이 이 우리 어촌에 어떻게 개입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여러분께 어시장 헌대할 때는 우리 위원님 오늘 질의 잘 해주신데 못습니다. 현대할 때는 모든 관광을 넣어가지고 외부 손님 많이 오도록 만드는 게 어시장입니다. 앞으로 위원님한테 이거 뭐 디자인 하는 건 조언을 좀 많이 받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고요. 관광의 예, 포함과 예. 어촌과 어민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업과 그리고 어부들이 중심이 돼야지 우리나라의 어촌이 살아난다는 것을 부장님께서 꼭 예, 알겠습니다. 예, 분들이 예. 그것이 나중에 돈이 되고 우리 어촌 기반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예, 맹세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